안녕하십니까. 재활렉터 민원장입니다. 오늘은 재활치료는 팀플레이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US 오픈 결승이 열렸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코비치라고 당대에 아주 훌륭한 선수가 캘린더 그랜드슬램 달성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캘린더 그랜드슬램은 뭐 어쨌든 그해 있는 메이저 대회 4개를 전부 우승하는 것을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아쉽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승에서 랭킹 2위인 러시아 선수 메드베데프 선수에게 아쉽게도 패해서 그랜드슬램 달성에 실패했고, 그 선수는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보통 우승자들이 수상 소감을 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필수적으로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상대편 선수 팀에게도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꼭 해주는 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재활학과 전문의 수료를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가 팀 어프로치입니다. 팀 어프로치란 재활에서는 재활학과 전문의, 재활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원무과 상담실 등등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 직능들이 모여서 분야별로 각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 치료 계획을 만들어서 환자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켜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각 분야별 환자 상태,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장 적절한 단계별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분야별 담당자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환자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현실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의견 공유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재활병원의 1차로 최초 전현 시점엔 처음 급성기 대학병원에서 전원 온 시점에서는 의학적으로 안정화가 덜 된 경우가 많아서 기관절개, T튜브나 목줄이라고도 하고요. 또 콧줄, L튜브, 비위관,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 삽입하는 관, 또는 배뇨를 못하는, 소변을 못 볼 때 끼우는 폴리 카테터, 소변줄이라고 하죠. 다양한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튜브나 관이 삽입된 채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재활학과 주치의와 병동의 간호사들이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드레싱과 관 교체 주기 설정, 급성기 대학병원과의 협진 여부 및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나중에 이제 호흡이 안정화되면 T튜브를 제거하는 일정이라든지 또는 삼킴 곤란이 호전되면 중간중간에 연화 검사를 시행해서 L튜브를 제거한다든지, 또는 자가 배뇨를 할 수 있는지 요루 역동 검사나 배뇨관을 잠시 막고 방광 압력이나 요의를 느끼는지 등 확인해서 배뇨관 교체일에 일찍 빼서 혹시 혼자 볼 수 있는 자가 배뇨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정상 배뇨 훈련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초기에, 재활병원 전원 초기에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2차로 이런 의학적 상태가 안정화되면서 다양한 관이 제거되고 재활치료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물리치료 파트에서는 관절 강직을 풀어주고 정상 신경 반사를 유도하면서 앉은 자세 유지에 이어서 기립 훈련, 나아가 보행 훈련을 이어지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작업치료 파트에서는 상지 기능 훈련을 시작하면서 병발한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인지재활 치료, 삼킴 곤란에 대한 연화 재활 치료들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언어 중추가 손상될 경우에 발생하는 실어증, 적절한 언어 구사가 안 되는 것이죠. 또는 구음장애, 소리를 잘 못 낸다든지, 이런 장애에 대한 언어 재활 치료도 진행됩니다. 특히 연화 치료에 있어서는 영양과의 협업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종류의 연화식을 제공하고 또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을 포함한 액체 성분의 식사를 좀 더 딱딱하게 고용하는 첨가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상담들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 재활의학과 주치의와의 치료계획 면담이 있습니다. 최초 재활계획 상담은 보통 입원 1, 2주차에 진행되는데요. 환자의 최초 기능평가, 그다음에 의학적 검사를 설명듣게 됩니다. 또한 재활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중간평가 및 퇴원계획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차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의 호전된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언제쯤 시점에 퇴원을 고려할지에 대한 상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를 둘러싼 가족과 직장, 재정 문제 등 사회적 환경을 파악해서 입원 기간 중에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후에 지역사회로 돌아갈 때 필요한 복지기관 연계 및 통원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원무과와 상담실도 역할을 하는데요. 입퇴원 절차 문의를 포함한 다양한 병원 행정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등 다양한 의무기록 발부, 이런 의무기록들은 나중에 직장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들어놓은 개인 보험사에 제출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문 보건의료직군들이 모여서 함께 환자의 재활 피로도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치료하고 원래 살던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회복기 전문 재활의료계의 목적이고 이런 과정이 전인적, 다면적, 포괄적 재활팀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환자의 질병 상태, 거리, 주거, 재정 문제 등에 있어서 환자와 가족의 상황에 맞는 회복기 재활병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선택한 경우에는 세세한 재활치료 과정상의 궁금증은 다양한 경로로 병원 측과 상의하면서 협의해 나가되 큰 범주에서 볼 때는 일단 1차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은 병원의 치료 방향을 믿고 꾸준히 하루하루 재활치료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는 팀 어프로치가 중요한데요. 간혹 재활팀의 내에 치료사나 간호사와의 적절한 협력관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갈등이 생기는 환자나 보호자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서는 투병 과정의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및 가족 내 갈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학적 재생이 활발한 회복기간, 즉 발병으로부터 3에서 6개월 사이에 재활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하나의 팀으로서 환자분들을 돕고자 하는 재활팀의 구성원들에게도 역시 격려와 호의의 눈빛 그리고 따뜻한 언어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친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요지는 병원의 젊은 치료사나 간호사분들은 그 면을 따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하고 또 임상 경험을 쌓은 분들입니다. 혹 자기 집에서는 부모님의 손발도 잘 안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환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손으로 발을 만지고 아픈 비를 어루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전문가임을 잊지 말고 존중하시기를 당부하곤 합니다.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선택했으면 믿고 함께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